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의 산지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산지기 변호사 성범죄 대처법 시리즈 5 입건되고 성범죄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법원의 선고유예 선고,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들 처분들은 형사처벌에 부수되는 보완처분까지 면하게 합니다. 이들 처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보완처분까지 면하게 하므로 그 양형 사유가 매우 좋아야 가능하고 통상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이러한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비록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러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여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의 수습에 힘쓰는 것도 차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완처분까지 면하게 됩니다. 이들 처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위한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기소를 유예하여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선처 이후 재범 등 불량한 정상이 나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기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으나 한 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을 다시 제기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보입니다.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중한 범죄이므로 정말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로 선처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 사유로서 언급되는 것들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로 피의자가 직장을 상실하나 피의자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입니다. 선고유예. 검사가 성범죄 피의자를 기소하여 판사가 재판 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판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데 벌금형은 자격정지형보다 더 가벼우므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실효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소년 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결정. 19세 미만의 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여러 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져 보호처분을 하게 되나 촉법 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소년부에 보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하거나 사건을 검찰청에 돌려보내 정식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결정. 가족 구성원 사이의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벌 못지않게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점도 중요하므로 가정법원 판사는 심리의 결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 강령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고 여러 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사내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사내 산지기 변호사였습니다.